에듀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정계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공부 잘 하시고 계시죠? 조금 어려우시면 여러분 글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 7번째 핵심 동기전동기 파트에서 위상특성곡선이란 내용이 나옵니다. 오, 좀 어려워 보이죠? 제가 쉽게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위상특성곡선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배웠던 미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기전동기의 장점과 단점이 있었죠? 그러면은 장점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동기전동기. 동기 속도로 회전하죠? 그럼 동기 속도로 회전한다?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동기 속도로 회전한다,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장점도 될 수도 있고 단점도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정하면 우리가 압축기나 분쇄기나 송풍기를 만들 때 일정한 속도를 얻어낼 수 있으니까 그때 활용하기가 참 좋겠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역률을 어떻게 해요? 역률을 조정할 수가 있다더라. 그래서 역률을 항상 1로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효율이 어떻다? 오케이, 효율이 좋다더라. 그 다음에 공극이 넓어서 기계적으로 구조가 튼튼하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이 있었죠. 단점은 여러분 기동 토크가 어떻게? 기동 토크가 0이다. 기동 토크가 빵이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기동법이 필요했었습니다. 그 기동법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 수 있다? 네, 난조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더라 하고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수업 때 그 역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은 안 드렸었어요. 왜 그랬냐? 이번 위상특성곡선에서 그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모든 내용을 다 알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힘들 때는 이렇게 나눠가면서 여러분 포인트를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게 오늘입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요 기능사 때 잘 배우시면 산업기사 또는 전기기사 또는 공사기사, 공사산업기사 도전하실 때 훨씬 유리하십니다. 내가 막강 파워를 얻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7번째 위상특성곡선에서 중요한 개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편하게 용어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막 엄청나게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 예전에 한번 이런 내용을 했었어요. 근데 한 번만 들어서는 안 되겠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는 이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나한테 온다더라. 자, 그러면 먼저 위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위상. 우리가 이제 페이즈라고 하죠. 페이즈. 그러면은 위상에는 크게 종류가 3가지가 있다더라. 동상, 지상, 진상. 여기서 이제 지상이라는 것은 좀 늦는다라는 얘기고 진상이라는 건 좀 빠르다라는 얘기예요. 동상이라는 것은 위상차가 없는 거, 위상이 똑같은 걸 이야기했었어요. 까먹으셨다고요? 괜찮아요. 지금 새로 시작하죠. 지금 이렇게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놨었어요. 지금 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압의 파형이 요 흰색이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동상이라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똑같은 거, 위상차가 없는 거.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느낌이 어때요? 같이 시작하고 같이 끝났죠. 그럼 이럴 때는 위상차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위상차가 없는 거죠.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동상이라고 한다. 가장 좋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동상일 경우에는 전압과 전류에 위상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 위상차가 없기 때문에 역률이 얼마다? 1이다라고 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요 세타가 뭐예요? 바로 이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다. 그러면은 위상차가 몇 도라고 그랬어요? 0도. 0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동상이라고 한다. 그럼 코사인 세타 값은요? 언제 1이에요? 세타가 0일 때. 세타가 0일 때 1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동상이다, 역률이 1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지상. 지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전압의 파형이 있으면 전류의 파형이 여러분 늦어. 누가요? 전류의 파형이 늦어요. 몇 도? 90도. 자,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몇 도 늦는다? 90도. 그러면은 자, 여기가 0도예요. 그리고 반 사이클 돌았잖아요. 그럼 여기가 몇 도예요? 180도예요. 그럼 여기 몇 도겠어요? 360도예요. 그럼 0도와 180도의 가운데는 몇 도죠? 바로 90도죠. 그러면 그 90도를 기준해서 여러분 늦으면
늦게 파형이 뜨면은 그게 뭐예요? 지상. 빨리 뜨면 90도만큼 빨리 뜨면 뭐다? 바로 진상이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다가 여러분 지상 전류를 한번 그려볼게요. 무슨 전류? 지상 전류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지금 몇 도 늦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각도가 몇 도예요? 90도죠. 느낌 오십니까? 잘 안 오세요? 자, 보세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그려지는 거지. 요런 식으로. 예, 몇 도? 90도. 요게 지상 여러분 전류가 된다라는 거죠. 요 보라색이 지상 전류가 되는 거예요. 자, 됐죠? 그래서 요게 지상이다. 전류가 90도 늦다. 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언제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냐 이거지. 언제 지상 전류가 흐르냐 이게 포인트예요. 그게 바로 코일에 어디에?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코일을 다른 말로 권선, 또 다른 말로 리액터. 여러분, 우리 전기기능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에서 요 용어는 공통적으로 매번 쓰여요. 선생님, 강사님, 교수님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일, 권선 또는 리액터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전선을 감하는 걸 코일이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 한다? 권선이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 한다? 리액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리액터. 또는 인덕터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이름 많죠. 자, 코일, 권선, 리액터. 여기에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때는 얘네들의 공통적인 게 뭐예요? 바로 인덕턴스 L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이번에는 진상을 볼게요. 뭐? 진상. 진상이라는 건요. 여러분 오히려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빠를 때 우리가 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진상. 그러면은 이 진상은 여러분 그림을 90도 앞에다가 먼저 그리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요게 여러분 요 노란색 파형이 진상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파형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알겠죠? 이거 제가 여러분 설명드리려고 그리는 거지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진상은 언제 이런 진상 전류가 흐르냐? 그게 바로 콘덴서. 콘덴서의 전류가 흐를 때 무슨 전류가 흐른다? 진상 전류가 흐른다더라. 그래서 요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자꾸 듣고 또 듣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게 여러분 걸로 올 수가 있을 거예요. 콘덴서라는 것은 전하를 축적하는 장치죠. 그래서 정전용 C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 자, 리액터, 권선, 코일은 전기적인 우리 소자로 L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동상,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없는 얘는 우리 전기적인 소자로 얘기할 때는 바로 얘가 순수 저항만의 소자일 때 역률이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괜찮아요. 선생님 이거 저 이해 안 가는데요? 괜찮아요. 이거 100% 이해 못해도 시험에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다만 자꾸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이런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어색하지가 않아요. 어색하지만 않는다? 여러분 합격한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쪽 와서 자 역률. 여러분 제가 역률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죠. 좋아요. 또 말씀드릴게요. 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역률에서 우리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이 역률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근데 약간 자꾸 위상 이야기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력의 개념으로 가지고 와서 좀 도와드릴게요. 역률 우리가 뭐라고 한다? 코사인 세타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전력의 개념으로 가져오면 우리가 무슨 전력? 피상전력분의 무슨 전력이다? 유효전력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피상전력분의 무슨 전력? 유효전력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피상전력이라는 것은 이제 겉보기 전력으로서 여러분 교류 파트에서 지금 무슨 파트야? 교류 파트죠. 교류에서는 전력의 종류가 총 몇 가지가 있었죠? 3가지 있었죠? 자, 우리 또 복습하자고요. 자, 유효전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효전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전력이 있었어요? 피상전력이 있었죠. 단위도 한번 연습할까요? 유효전력은 와트, 무효전력은 바, 그 다음에 피상전력은 볼트, 암페어다. 정말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요 피상전력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합니다. 자, 요거 다시 쓰면 자, 분자 똑같이 유효전력. 자, 유효자만 쓸게요. 자, 피상전력의 크기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합이라고 그랬죠. 근데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각도로 몇 도의 위상차가 있죠? 90도. 몇 도? 90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면은 크기를 구할 때는 유효전력의 제곱에 플러스 무효전력의 제곱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생각하면 아주 쉽게 여러분께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쉽지는 않죠, 여러분. 내용을 보고 또 들을 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 지금 여기 뭐 있어요? 무효전력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
지금 코사인 세타. 내가 역류를 좋게 하고 싶어. 역류를 좋게 하고 싶을 때는 바로 이 무효전력을 건드는 거예요. 유효전력은 절대 건드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황당한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사람을 그렸어요. 제가 지금부터 다이어트를 하려고 합니다. 자, 뭘 하려고 한다고요? 다이어트. 자, 다이어트를 할 때 여러분 뭐를 감소시켜야죠? 뭐를? 그쵸? 쉽게 말해서 지방을 여러분 감소시켜야겠죠. 뼈를 깎으면 됩니까? 뼈를 깎으면 안 되겠죠. 뼈는 냅둬야겠죠. 뼈같이 여러분 고정되는 게 바로 유효분의 크기예요. 그리고 늘었다 줄었다는 건 뭐예요? 바로 지방이죠. 그 지방이 바로 무효전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역률이 커지려면 무효전력은 어떻게 돼요? 작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해되십니까? 얘가 커지려면 분모 있으니까 이건 반비례 관계잖아요. 자, 그러면 무효전력은 어떻게 된다? 작아져야 된다는 거야. 무효전력이 작아지면 역률이 어떻게 된다? 좋아진다는 거지. 자,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무효전력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상무효전력과 무슨 무효전력? 진상무효전력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부하가 지상무효전력 성분을 가지고 있어. 그럼 지상무효전력을 없애고 싶어. 그럼 이 친구에 완전 반대되는 것을 넣어주면 얘는 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알칼리, 그 다음에 중성, 그 다음에 산성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 산성 성분을 여러분 죽이고 싶어요. 그럼 이거에 반대되는 알칼리 성분을 넣어주면 되겠죠. 만약에 반대로 알칼리를 산성화시키고 싶어. 그럼 산성을 더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것처럼 얘에 반대되는 성분을 넣어주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지상의 반대는 뭐예요? 진상이죠. 그럼 진상 무효전력을 공급해주면 지상 무효전력이 소고가 되는 거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얘가 진상이야. 진상 성분이 또 많아도 문제가 돼. 난 진상 얘도 싫은데. 그럴 때는 진상의 반대가 뭐예요? 바로 지상을 공급해 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역류를 좋게 해주기 위해서 진상 또는 뭐 왔다 갔다. 내가 역류를 개선시킬 때 바로 L 또는 지상 또는 진상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역류를 좋게 유지를 할 수가 있다더라. 그걸 특성화시켜서 곡선을 만든 게 바로 위상 특성 곡선이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가요? 괜찮아요. 우리 본문에서는요, 시험 문제 나온 거 콕콕 집어서 여러분 설명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좀 아쉬우니까요. 우리 예전에 했던 거 복습 조금만 할게요. 복습. 새로운 내용 아니고. 자, 지금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무효전력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죠? 무슨 무효전력과 무슨 무효전력? 지상 무효전력과 진상 무효전력이 있다더라. 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었죠. 자, 다시 한번 지상 무효전력과 무슨 무효전력? 진상 무효전력으로 나뉜다더라. 그러면 지상 무효전력은 얘에 상응하는 게 뭐예요? 바로 코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얘에 상응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콘덴서다라고 했죠. 만약에 선생님 저 콘덴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은 여러분 앞에 1과목에서 콘덴서 파트를 한번 보시고 와주세요. 자, 그러면 코일이냐 콘덴서냐, 때로는 코일 때로는 콘덴서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내가 역류를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어떤 부분이 복습이냐면 여러분 요거 뭐예요? 코일, 권선이죠. 또는 리액터죠. 요 친구의 여러분 리액턴스 기억나십니까? 뭐? 리액턴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정확히 말하면 유도성. 무슨 성? 유도성 리액턴스다라고 했었죠. 그럼 유도성 리액턴스 XL은 어떻게 구해요? 오메가 L이죠. 자, 얘는요. 콘덴서죠. 자, 콘덴서의 리액턴스. 얘는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그래요. 그럼 용량성 리액턴스 XC는 오메가 C분의 1이죠. 물론 얘도 다 여러분 옴이에요, 단위는. 그죠? 그럼 얘하고 부호가 완전 정반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플러스 J면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J다라는 거지. 제가 이 얘기를 왜 굳이 하냐? 바로 좀 전에 말했던 무효전력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바로 이 지상 무효전력에 해당하는 게 바로 유도성 리액턴스. 그 다음에 진상 무효전력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예요? 용량성 리액턴스. 이게 결이 계속 따라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임피던스라는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 임피던스라는 건 저항 R 플러스 X라고 했잖아요. 그럼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전체 합을 뭐라고 한다? 피상전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결이 쭉 하고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자, 괜찮습니다.
전기적으로 완전히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예? 계속 듣다 보시면은 언젠가는 이게 통할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100% 안 통해도 돼요. 여러분 50%만 통하셔도 여러분 합격한데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럼 칠판 지우고 계속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수험생 여러분, 제가 좀 재밌는 그림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위상 특성 곡선에 관련돼서 이걸 오리지널 버전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너무 좀 어려워요. 예. 그리고 벡터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 각색을 해서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한번 그림을 준비해 본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시소예요. 그리고 여기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네, 귀엽죠? 자, 그리고 여기 뭐냐? 이게 여러분 벽돌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 무게하고 적당히 밸런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형을 딱 이뤘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쪽하고 각도가 틀어졌어요? 안 틀어졌어요? 지금 얘도 중점, 여기도 중점 그대로 있죠? 각도가 안 틀어졌어. 지금 이 상태가 코사인 세타가 1인. 즉, 위상차가 나지 않는 이 각도가 0도인 상태를 이야기한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뭘 할 거냐?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 이렇게 벽돌을 쌓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여기가 더 무거워졌죠? 밸런스가 깨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쵸? 바로 여기 있는 사람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겠죠. 오케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쯤 이렇게 적당히 어떤 높이로 쭉 하고 올라갈 거다. 올라간다 이거지. 그러면 여러분 처음하의 이 포지션이 얘가 중점이 이리로 옮겨갔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까 전에 얘하고 점이 있었는데 이 점이 위로 올라갔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선을 다시 이어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 세타라는 각도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위상차가 생긴 거네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얘가 위로 올라갔죠. 위상 위로 올라갔다. 이걸 우리가 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 진상. 자, 반대로 벽돌을 빼봐요. 벽돌을 빼서 아예 처음에 있었던 이 벽돌마저 그냥 뾰로롱 하고 날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올라가면서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가겠죠. 얘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내려와서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위치가 또 바뀌지 않겠습니까? 아까는 위로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밑으로 내려갔다 이거지. 그러면 이번에 또 선을 이렇게 이어볼게. 그럼 또 각도가 뭐예요? 세타가 벌어졌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지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벽돌로 지금 조정을 하면 얘가 진상이 될 수도 있고 지상이 될 수도 있다. 나중에 위상 특성 곡선 나올 때 이 벽돌이 바로 계좌전류야. 자, 무슨 전류? 계좌전류. 계좌전류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여자전류라고 한다. 전동기에 공급되는 여러분 DC 여자전류 있죠. 그 계좌전류를 여러분 많이 흘렸다가 적게 흘렸다가 이렇게 조정을 해주잖아요. 벽돌을 많이 쌓았다가 때로는 벽돌을 적게 쌓는다.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위상이 바뀐다라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설비를 우리가 동기 조상기 또는 나중에는 조상설비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수가 있다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뭐를 올렸더니 또는 뭐를 뺐더니 위상이 진상이 될 수도 있고 지상이 될 수도 있다더라. 이러한 스토리를 다루는 게 바로 위상 특성 곡선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딱 3분만 시청해 보세요. 영상을 시청하시고 에듀클래스와 함께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은 반드시 합격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시험에 떨어진 수험생분들에게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 팩트 있게 전달을 하니 약간 말이 거칠더라도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공부만 하면 급격히 피곤해진다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주셨냐면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공부가 끝났다고 했는데 이거 재미도 없는 전기 공부를 하려고 하니
환장한다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팔딱 뛰겠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전기가 진짜 어렵긴 어렵죠. 저도 다시 태어난다면 전기 안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저도 이걸 읽으면서 조금 긴장하면서 읽게 됐어요. 이게 팩트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거였어요. 사기당한 것 같아서 공부할 맛이 안 난다.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진심 개빡침. 이런 말을 좀 쓰면 안 되지만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어떤 이제 수험생분들이 큰 맘 먹고 교재하고 온라인 강의를 이제 구매를 했어요. 이제 신청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강사가 자기 혼자 떠든다든지 아니면은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수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책과 강의가 따로 노는 거죠. 책은 책대로, 강의는 강의대로. 보통 이제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기대치가 있을 텐데 어떤 그 기대치에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문장을 그대로 갖고 오면 눈탱이 맞은 것 같다. 어후, 저도 두렵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감정이 들지 않게끔 공감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컨텐츠 그리고 교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사실 저희도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 세 번째 이유가 이렇게 크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걱정하시는 줄 몰랐을 거예요. 저도 반성을 합니다. 뭐였냐면 되게 간단해요. 자격증 취득 후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걸 쉽게 표현하면 자격증을 진짜 따야 되나?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개가 공감이 되시나요? 만약에 단 한 개라도 공감이 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것입니다.